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두 남자 투익에서 LC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출 공식 입문서 LC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슨 1이 되겠고요. 저희는 어떻게 강좌를 진행할 건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이 강좌에 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즘 시험에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 영국 발음에 관련돼서, 물론 영국 발음은 호주 발음이랑 되게 비슷하니까 두 개를 묶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물론 미국 발음과 비교를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파트 1 관련돼서 오리엔테이션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파트 1을 본격적으로 배워가도록 할 겁니다. 오늘 저희가 배우게 될 파트 1에 관련된 내용은 사람 중심 사진을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보통 뭐 파트 1에 나오는 사진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사람이 나오거나 사람이 안 나오거나. 근데 사람이 오늘 중점적으로 나오는 사진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뷰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좌가 어떤 강좌인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왜 여러분들 어떤 강좌를 듣기 전에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되게 궁금해서 상담 같은 걸 많이 하시긴 하시잖아요. 맞죠? 뭐 문자 같은 걸로 상담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전화 통화를 할 때 물어보고 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살짝 꾸며봤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먼저 설정해 보자면 토익 상담사, 여자분이 상담을 해주는 상황이고요. 토익 1도 모르는 남학생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화를 걸어야죠. 아달랄랄랄랄랄랄랄랄 아달랄랄랄랄랄랄랄 찰칵. 안녕하세요. 토익 상담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토익의 토자도 모르는데 이 강좌를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이 강좌는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350 이상을 목표로 듣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강좌입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토익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듣기에 최적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보통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가 없거든요. 첫 번째, 토익 이론을 1도 모르시죠? 맞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듣기 실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해드리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드리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보면 제가 꼭 들어야 할 강좌 같은데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일단은 2단은 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모든 파트를 시작할 때 파트별 필수 이론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론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 교재 자체도 이런 것들이 아주 꼼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형별 샘플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제대로 된 문제풀이 접근 방식을 익혀갈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본 경험을 충족을 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꼼꼼한 리뷰 방법을 배움으로써 파트별 문제풀이 실력 향상뿐 아니라 듣기 실력까지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결국 듣기 실력이 향상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되긴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수업이 진행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아무리 그 토익의 토자도 모르지만 그래도 이게 그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론 부분만 설명을 많이 하고 샘플 문제만 딱 풀고 실전 문제는 안 푸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많이 풉니다. 그리고 그냥 문제가 아니고요. 실전 기출 문제들 풉니다. 기출 문제가 중요한 건 당연히 아시죠? 그건 알죠. 제 친구 중에 토익 만점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도 실제 기출을 다룬 ETS 토익 정기시험 기출 문제집을 풀고 만점을 받았지 뭐예요. 그 친구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토익은 무조건 합법적으로 기출을 다룰 수 있는 YBM이라고. 친구분이 뭘 좀 아시는군요. 좋은 친구를 두셨어요. 그런가요? 이 수업을 들으면 친구처럼 고득점으로 가는 초석을 다질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이미 언급드린 강점들 뿐만 아니라 이 강좌는 매 강의 시작 전에 과제로 내어드린 단어 테스트를 실시하거든요. 왜 단어 테스트, 인간 같은 경우는 왜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를 안 하기 때문에 혼자 외우고 외웠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단어 테스트를 매번 실시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우시고 테스트 받는 단어는
이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게 아니고요.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을 미리 포함하고 그러니까 미리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면서 1차로 점검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외운 단어들 1차로 점검한 것들을 한 번 더 문제를 풀어보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2차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착실하게 따라가겠다는 마음만 있다면 성공적인 토익 학습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겠네요.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담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대로 실제로 수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루고 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출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다루는 내용들 중에 실제로 기출되었던 것들은 빨간색으로 기출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죠. 아시겠죠? 그렇게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잘 따라오신다면 목표 점수 이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체 없이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미국 발음, 영국 발음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연기를 조금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여성분 목소리를 좀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긴 가는데 결국 하다 보면 남자 목소리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약간 목이 쉬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여자분이 맞죠? 그래서 그럴지 않았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은 토익 시험의 리스닝은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네 나라의 성우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네 나라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캐나다는 미국식 발음하고 되게 비슷하고요. 호주 발음은 영국식 발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될 건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의 차이점들을 알아두신다면 이 네 개의 발음들을 거의 다 섭렵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특징적인 것들이 존재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를 좀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차이가 나는 미국식 발음과 영국식 발음들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자음 R이라고 하는 거 먼저 볼 텐데 자음 R 이게 중요한 게 그냥 R이라는 알파벳이 중요한 거죠. 미국식 발음은 아시죠? R 발음을 해요. 이게 중간에 있거나 끝에 있거나 발음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이 없어도 만들어서 발음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한데 이런 것들은 사실 고민할 건 없고요. 그냥 중간에 R, 끝에 R 발음을 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국식은 R이나 RE 다음에 자음이 오는 경우는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중간에 R, 끝에 R 발음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제로 발음들의 차이를 한 번씩 들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enter이라고 하는 발음 한번 볼까요? 미국식일 때는 enter이라고 해서 R 발음을 했어요. 영국식은 enter, 맞죠. T 발음을 탈락하니까 enter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한 번씩만 발음을 좀 해보고 갈까요? 갑니다. enter이 되겠죠. 영국식은 어때요? enter, ent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이 there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R 발음을 하죠. 미국식일 때는 어떻게? there이라고 발음을 해요. 맞죠?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식일 때는 어떻게 돼요? there, R 발음이 탈락되니까 there, 가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게 뭐랄까 한국어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 맞죠?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체벌 같은 걸 안 하겠지만 어릴 때 왜 잘못하면 어머니께 막 엉덩이 맞고 이랬잖아요. 잘못하면 어머니께서 야 엉덩이 there,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엉덩이 한 대 맞고 이렇게 했던 적도 저만 그랬나 보네요. 어쨌든 그래서 R 발음이 탈락되니까 ther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새라고 하는 bird죠. R 발음을 써서 가볼까요? 한 번 더. 그렇게 되겠고요. 영국 발음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bird가 되겠죠. R이 탈락되니까 bird로 발음이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단어 한번 가볼까요? carefully. R 발음을 해서 carefully. 한 번 더. 가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되는 건데 영국식일 때는 어떻게? carefully, R 발음이 탈락되면서 carefully. 맞죠? 그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나온 문장은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영국 발음은 R 발음을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처음에 나오는 R 발음은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하고 영국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Road has been paved입니다. Be paved라고 하는 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길등이 포장될 때.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road has been paved인데 영국 발음도 The road has been paved. 맞죠. The road has been paved 이렇게 같은 발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국 발음이라고 해서 R 발음, 첫 시작하는 R 발음이 안 된다고 하면 되게 이게 좀 어색해져요. 왜냐면 really라고 하는 게 미국 발음일 땐 really인데 그러면 영국 발음은 R 발음 안 하면 really가 아니라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R 발음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차이점 한번 알아볼까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맞죠? Entering the meeting room.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그 다음에 이것도 볼까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이것도 entering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R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냥 enter 이렇게만 끝날 때는 R 발음 안 합니다만 뒤에 I가 붙어버렸어요. 맞죠? 이렇게 I가 오는 경우에는 R을 발음을 할 수밖에 없죠. entering 이렇게 발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The woman is entering the meeting room. 맞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끝에는 meeting이라는 발음을 했는데 T 관련된 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R은 어쨌든 중간 R, 끝 R 발음을 안 하는 게 영국 발음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서 D와 T를 볼 텐데 여기 적혀있는 글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D랑 T 같은 경우 있죠. 단어 중간에 D랑 T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국 발음일 때는 보통 R로 부드럽게 발음이 많이 나고요. 영국 발음일 때는 D나 T를 살려서 발음을 많이 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살려서 발음을 많이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들을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알아가 볼게요. 갑니다. Riding. 맞죠. riding. riding은 탑승하다, 뭐 탑승해서 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Riding. riding이 되겠죠. 발음이 어떻게 돼요? Riding. riding. 약간 R 발음이 나죠. D가 R로 바뀌어서 나는 거고요. T는 이 영국식은 어떨까요? Riding. riding. 맞죠. D 발음이 조금 나죠? Riding.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 발음 한번 해보고 갈게요. 미국식부터 Riding. 한 번 더. Riding. riding이 되겠고 영국식은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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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다리. Ladder. ladder. D가 리을로 바뀌어서 Ladder. ladder 이렇게 나는데 영국일 때는 Ladder. ladder. 맞죠? 제일 끝에 R 발음 탈락하면서 D 발음을 살려서 Ladder.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기다리다. Waiting. waiting. T가 어떻게 리로 나서 Waiting. waiting이 됐습니다. 영국식일 때는 어떨까요? Wa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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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T 발음이 났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편지라고 하는 거. 저 또한 T가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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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그런데 영국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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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을 살리죠. 요것도 같이 해보고 갈까요? 미국식일 때? Letter. letter. 한 번 더. Letter. letter이 되겠고 영국식일 때는? L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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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 살리고 R 발음 없애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차이점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자, 미국식 발음인데 영국식 한번 들어볼까요?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차이점 아시겠죠? 미국식일 때는 I've been waiting for the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부드럽게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아이고, 이건 영국 발음이고요. 미국 발음일 때는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30 minutes. 영국 발음일 때는 T 발음을 다 살리죠. I've been waiting for a bus for almost 30 minutes. 맞죠. 30 minutes.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문장 더 들어볼게요.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R 발음을 해서 start riding.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Start riding the bus. 여기서 start의 R 발음도 탈락하고 riding의 D 발음도 살리니까 I've decided to start riding the bus. 맞죠.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와 T가 영국 발음일 땐 중간에 들어가 있으면 살려서 한다 정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음적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이 A라고 하는 건데 미국식 A는 뭐 당연히 여러 발음이 있긴 합니다만 보통 에 발음으로 많이 나는 거고요. 영국식 같은 경우는 보통 에가 아로 바뀐다. 그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부적인 것들까지는 기억하려면 너무 법칙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적용도 잘 안 되고요. 그냥 미국에서 에 발음되는 게 영국에는 아 발음으로 많이 난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게요.
afternoon, afternoon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후 afternoon, 맞죠? 영국식일 때는 Afternoon. afternoon 요거 따라가 볼까요? Afternoon. 한 번 더, Afternoon. 한 번 더. Afternoon. 맞죠? afternoon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lant, plant라고 하는 건 식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plant, 그런데 에 발음이 미국 발음일 때는 and 영국 발음일 때는 Plant. plant로 아 발음이 나겠죠. Plant. 맞죠? 그 다음 볼까요? sample, sample입니다. sample, sample. 이것도 다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P라고 하는 단어 있죠. 저 단어가 단어 중간에 들어가면 된소리 느낌으로 발음이 나거든요. 뭐 이게 경음화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된소리 느낌으로 강하게 sample, 샘플이 아니라 뻘 느낌으로 나겠죠. 영국 발음일 때는 아시겠죠? 느낌 아 Sample. sample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수업 class, class 미국일 때는 class 영국은 Class. 아 발음으로 class로 나는 겁니다. 자 바로 한번 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발음일 때 I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맞죠.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영국 발음일 때는 I have some time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this afternoon to review the report. 맞죠? afternoon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문장 볼게요. Has this sample been tested? 맞죠. sample, been tested, sample이라고 나왔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Has this sample been tested? sample, been tested. 맞죠.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가 영국 발음일 땐 아로 바뀐다 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오 발음인데 이거는 사실 큰 차이는 없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격정적으로 미국은 아, 영국은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도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한데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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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b. 그다음에 Job. job. 약간 오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맞죠? job, 요거 job 저는 요거 들을 때마다 job, 약간 밥 먹는 느낌이 있죠. 찹찹. job, 찹찹. job, 이런 느낌이 저만 나겠죠? 자, 그다음 볼까요? stop, stop이죠. T 또한 아까 P랑 마찬가지로 단어 중간에 들어가면 된소리 느낌으로 stop, stop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Stop. 약간 O 느낌으로 stop. 약간 요렇게 나기는 하죠. 그다음 볼까요? box, box죠. 박스. 한국에 쓰는 표현. Box. box. 약간 O 느낌으로 Box. box 이렇게 되겠고 copy, copy 복사 copy, copy. 그다음에 영국은 Copy. 이건가요? 이거? Copy. copy? Copy. 그 정도까지 발음은 안 나네요. 맞죠? 약간 오와 아 중간 느낌으로 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 do we need to stop for fuel? Stop for fuel. Stop for fuel. For fuel이라고 하면은 주유를 하기 위해인데 Do we need to stop for fuel? 맞죠? Stop. Do we need to stop for fuel? Stop. 약간 오 느낌이 나기는 하네요. 그다음 볼까요? I'll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맞죠?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Copy 아 발음. I'll print a copy for the meeting. 맞죠? Copy. 약간 아와 오 중간 느낌이 나기는 하죠. 고민할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그다음에 특이한 발음.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방금 지난 것들은 그냥 저랑 방금 공부한 걸로 끝을 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건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발음이 완전 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외워주셔야 되는 것들인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거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Schedule,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영국 발음일 땐 Schedule. 맞죠. schedule이 아니라 schedule. 발음해 볼까요? Schedule. 한 번 더. Schedule. 한 번 더. Schedule. 이렇게 발음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차고라고 하는 거 garage, garage이죠? garage, garage. 미국 발음일 때는 garage로 액센트가 garage에 가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Garage. garage로 나는 거예요. 물론 이 garage 말고 garage 이렇게 해도 나요. Garage. 중요한 건 어쨌든 garage이거나 garage이거나 둘 다 액센트가 앞으로 온다라는 거. 미국 발음일 때는 액센트가 garage에 가고 garage,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실험실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laboratory, laboratory 액센트가 laboratory, le에 가는 건데 영국 발음일 때는 Laboratory. laboratory라고 해서 액센트가 옮겨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두셔야 되겠죠? Laboratory. 그 다음에 볼까요?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정말 많이 나오는데 advertisement, 광고 advertisement 액센트가 앞에 가는데 영국 발음일 때는 발음이 완전 바뀌어요.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맞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개의 차이점.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영국은 Advertisement. advertisement죠. 요거 유의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볼까요?
vase, 요거는 파트 1에 많이 나오거든요. vase, 꽃병이라는 뜻인데 영국 발음일 때는 어떻게? vase, vase. vase, vase 이렇게 등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미국 발음, 영국 발음 마무리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잘 알고 있는 schedule이라는 발음이 들렸고요. schedule a meeting, 일정을 잡다, 회의 일정을 잡다.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 I need to schedule a meeting with the managers. 맞죠? schedule이 schedule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garage anymore. Terry garage를 더 이상 안 써.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영국 발음일 땐 발음이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garage anymore. I'm not using Terry's garage anymore. 맞죠? garage로 발음이 났습니다. 맞죠? garage 아니면 미국 발음일 때는 garage, 영국 발음일 때는 garage 이렇게도 액션이 나고 아니면 garage 이렇게도 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발음, 영국 발음 간단하게 마무리하고요. 바로 한번 파트 1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파트 1을 풀어가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트 1이라고 하는 건 들려주는 4개의 선택지 중에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고르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진이 하나 나올 거고요. 그 사진을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를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두 번째가 음원이 나오기 전에 사진 옆에 밑줄을 4개 그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 사운드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xtbook 할 때 밑줄을 이렇게 4개 그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저렇게 밑줄을 4개를 긋고 난 다음에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아시겠죠? 들으면서 A, 오답, B, 오답, C, 네가 정답인가? D, 너 오답. 그러니까 C가 정답.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듣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들으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표시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원을 들을 때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듣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을 영문 그대로 되새김질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들으면서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그런 말들이 많죠. 영어를 영어로 이해해야 된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모국어, 한국어고 내가 영어를 정말 잘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한국어로 이해하는 연습을 해 나가시다가 그런 연습이 아주 철저하게 잘 되시고 실력이 많이 출중해지면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분명히 오긴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말들이 현혹되지 마시고 철저하게 우리말로 바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여러분들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트 1은 정답을 고르는 파트가 아니에요. 뭔 소리야? 정답 고르는 게 아니면 정답을 고르는 게 아니고요. 오답을 소거해서 정답을 남기는 거예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제가 정답 C 딱 고른 느낌이 아니었죠. A, 너 아니야. B, 너도 아니야. C, 넌 거 같은데 D, 너도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긴다라는 느낌을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여러분들 남기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모르는 게 나오면 삼각형을 하면 돼요. 그럼 보세요. 에이, 너 아니네. 너도 아니야. 너는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일단 삼각형. D, 너 아니네. 그럼 뭐예요? 결국 C라는 정답이 남은 거죠. 확률상 A, B가 확실히 오답, D가 오답이면 C가 정답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한 문제라도 더 풀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희 바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사람 중심 사진 중에 1인 등장 사진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1인 등장 사진에 자주 등장하는 아주 빈출되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 사람 등장하는 사진에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뭔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람 중심 사진은 결국에 사람이 하는 동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작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사람의 동작에서 답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유의해야 될 품사는 뭘까요? 품사는 동사입니다. 동사. 과연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그 동사가 사진에 나오는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는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럼 동사가 일치하면 무조건 정답이냐? 그건 아니에요. 동사는 일치하더라도 결국 끝에 오는 명사가 일치하는지를 들어보실 필요는 있다. 다만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냥 무조건 오답. 동사가 일치하고 끝에 명사가 일치를 하면 정답. 이렇게 가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빈출 문장들 같이 한번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같이 한번 볼까요?
She's working on a bicycle. 맞죠. Working on a bicycle이라고 하니까 R 발음을 탈락해서 영국 발음으로 했고요. Work on이라고 하면은 뭐뭐에 작업 중이다. 뭐뭐로 작업 중이다. 문맥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는 bicycle에 작업 중이다. bicycle을 손보고 있다. 맞죠. 일단은 bicycle에 손대고 있잖아요. 그럼 거의 정답이 될 수 있는 표현이 work on입니다. work on은 뒤에 오는 명사에 손을 대고 있으면 거의 정답인 거예요. 그래 한번 볼까요? She's repairing the bicycle. 맞죠. repair이라고 하는 건 수리하다. bicycle을 repair, 수리 중이다. 정답이 되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She's fixing a wheel. 맞죠. repair, fixing 같은 뜻이 되는데 위에 거는 bicycle이라고 나왔고 밑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wheel이라고 나오긴 했죠. She's fixing a wheel. 어쨌든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지금 남자분이 상점에서 쇼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표현들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첫 번째 거 볼게요. He's shopping for groceries. Shopping for, shop for something은 뭐뭐를 쇼핑 중이다. Groceриes라고 하는 게 식료품, 꽤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식료품을 사고 있다. 정답이 되겠죠? He's shopping for groceries. B는 어때요, 여러분?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맞죠. 결국에는 어떤 게 좋을까를 고려하고 있죠. 어떤 게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좋을까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choosing, 선택 중인 거죠. He's choosing some vegetables. 맞죠. 그 다음에 C는요. 3번은 He's examining some produce. 이게 좀 특이한 단어들이 두 개가 나왔죠. He's examining some produce. examine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파트에 가면은 조사하다, 검사하다라는 뜻이긴 한데 여기 파트 1에 examine이 나오면 보다라는 뜻이 돼요. 보다. 그 다음에 produce라고 하는 건 뭐예요? produce는 produce라고 해서 뒤에 액센트를 끌고 가면은 생산하다, 앞에 액센트를 끌고 가서 produce라고 하면은 농산물이 됩니다. He's examining some produce. 요거 발음 한번 해보고 갈까요? 해볼까? produce. 앞에 액센트가 가야 돼요. produce는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지금 요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He is cooking in the kitchen. 맞죠. 요리하고 있다. cooking in the kitchen. 이런 모습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고요. 하나 더 볼까요? He is preparing food in the kitchen. 맞죠. preparing food 이렇게 나왔습니다. preparing food가 나오잖아요. 요거 하나 유의하셔야 돼요. in the kitchen이라고 안 나와도 preparing food라고 하면은 실제로 주방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요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preparing food는 cooking이랑 같은 뜻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파트 1에서. He is preparing food in the kitchen. 오케이. 그 다음 볼게요. He is stirring something in the pot. stir 하고 있다. stir이라고 하는 건 젓는 거예요. He is stirring something in the pot. stir이라고 하는 표현 꽤 많이 나오는데 stir은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스프 만들 때 이렇게 젓는 모습이 stir이 되겠고요. 볶음밥 할 때도 이렇게 저어서 볶죠. 그래서 stir fried rice가 볶음밥이라고 하거든요. stir, 젓다라는 동사 행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4번입니다. 사람들이 좀 모여 있고 지금부터는 2인 이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인 이상 사진도 여전히 동사가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2인 이상 사진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의하시면 좋을 게 다 같이 하는 동작이 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트 1에 한 명이 나올 때는 당연히 그 한 명이 하는 동작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2명 이상이 등장할 때는 다 같이 하는 동작은 뭘까?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돼요. 왜? 그걸로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잡아볼까요?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맞죠.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지금 남자분이 pointing at 가리키고 있습니다. A man is pointing at something in the book. 오케이. 그 다음 볼까요? B는 두 번째는 One man is writing something down. 맞죠. 지금 오른쪽에 남자분이 writing something down 무언가를 적고 있죠. One man is writing something down. write down이 적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They are sitting around the table. 맞죠. 이게 다 같이 하는 동작인 거예요. 앞에 두 개는 개별적인 동작이었고 They are sitting around the sit table. around라고 하면은 둘러 앉아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고 특히나 2인 이상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는 공통된 동작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걸로 한번 가볼까요? Some people are carrying their luggage. 자, 지금 사람들이 carrying 하고 있다. carry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옮기다, 운반하다로 알고 있지만 옮기다, 운반하다로 해석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carry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으로 알아두셔야 파트 1을 풀어가기 좋냐면 carry는 소지하다, 휴대하다로 보셔야 돼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핸드백 같은 거를 여기 들고 서 있어요. 그래도 carrying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어요. basket을 손에 들고 서 있어요. He is carrying a basket. 답이 될 수 있습니다. carry는
무조건 옮기다, 운반하다가 아니라 소지하다, 휴대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Some passengers are walking with their bags. 맞죠. Walking with their bags입니다. Walking, 걸어가고 있습니다. With their bags, 가방과 함께 걸어가고 있죠. 사람들이 가방들을 들고 가고 있네요. Some people are walking on the platform. 맞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한국에서는 뭐 플랫폼이라고 쓰기도 하고 승강장이라고 하는데 승강장에 walking, 걷고 있다. Some people are walking on the platform. 맞죠. 사람들이 플랫폼에서 걷고 있으니까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만 더 보고 저랑 문제들을 조금씩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Customers are sitting on the patio. 자, 지금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동작으로 답이 나오네요. Customers are sitting on the patio. 왜 우리 패티오라고 표현하죠. 뭐 테라스라고도 할 수 있고 패티오에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하는 동작들. 그다음 볼까요? A waiter is serving some patrons. waiter 듣자마자 waiter를 빨리 찾아가야 되는데 waiter이 저기 있고 A waiter is serving some patrons. 맞죠. serving 하고 있습니다. patron이라고 하는 단어는 파트 1에 꼭 필요한 단어인데 patron은 커스터머랑 같은 뜻으로 손님들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다만 다른 파트에 가면은 patron이라는 단어가 후원자, supporter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챙겨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Some people are in the shade. in the shade입니다. shade가 그늘, 응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Some people are in the shade라 그러면 그늘 안에 있다. 혹은 some people are sitting in the shade도 괜찮겠죠. 그늘에 앉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결국에는 사람 한 명이 등장할 때는 그 사람 한 명의 동작을 잘 보셔야 되고 2명 이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려면은 다 같이 하는 동작에서도 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다 같이 하는 동작이 무엇일까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저랑 샘플로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기출 문제인데 요거 가지고 사진 파악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 명이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이 주요 동작이 뭘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pouring 하고 있다. pour이라고 하는 건 쏟아 붓다라는 뜻이 있어요. 붓다. 그 다음에 저런 걸 지금 붓고 있으니까 pour이 될 수 있겠고 앉아 있죠. sitting. 그 다음에 having a meal. 식사 중이다. 그러니까 지금 먹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샌드위치가 놓여 있기도 하고 물을 붓고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식사 중일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소는 어딘가요, 여러분들? 여기 lounge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lounge. 그 다음에 cafeteria. cafeteria는 카페는 아니고요. 구내 식당 같은 걸 cafeteria라고 하죠. 그래서 sandwich. 맞죠? 샌드위치가 저기에 있고 지금 테이블에 앉아 있고 테이블. 그다음에 텔레스코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망원경. 뭐 이런 거. 요거 두 개 다 망원경이죠. 텔레스코프가 망원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윈도우스 창문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안에 있죠. inside 같은 걸 보셔야 되겠고요. 착용 상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자분이 glasses를 착용하고 있고요. glasses. 맞죠? 두 개니까 glasses 복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건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beanie라고 하는 거 우리도 beanie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비니를 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scarf 우리도 스카프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저랑 각각의 선택지를 들어보면서 정답인지 오답인지 한번 추려가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A. She's looking out the window. look out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바깥을 보고 있는데 look out 바깥을 보고 있는 건 아니죠. She's looking out the window. out the window 창밖을 보고 있는 건 설마 뒤에 눈이 있는 거야? She's looking out the window. 그럴 리는 없잖아요. 맞죠? 앞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어른들이 난 뒤에 눈이 달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이 여자분은 안 달려있기를 한번 바라볼게요. She's piling up some dishes. 맞죠. pile up이라고 하는 건 pile up은 쌓다라는 표현이거든요. pile up, 쌓다, stack up 같은 표현인데 접시예요. dishes가. 그걸 쌓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소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볼까요? C는 She's having a meal. having a meal. 식사하고 있다. 식사 중이다. 맞을 것 같아요. 맞죠? 샌드위치가 놓여 있고 물을 붓고 있고 샌드위치 먹다가 이제 목이 좀 막히거나 해서 물을 붓고 있는 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have a meal 식사 중이다. 답이 제일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D까지 듣고 한번 결정해 볼게요. She's taking photographs. 사진 촬영하고 있다? taking photographs는 아니죠. She's taking photographs. take photographs가 사진 찍다인데 사진 찍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국 she's having a meal 식사 중이다. She's having a meal. 이렇게 답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람이 있다면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우리 2인 이상 등장하는 사진도 기출 문제 풀이 전략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우리 사진 먼저 좀 파악을 해볼 텐데 공통 동작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인 이상이니까.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동작을 봤을 때는 shaking hands, 악수하고 있다. shake hands, 악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greeting, 인사하는 걸 greeting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talking, 뭐 얘기하고 있다. 가 될 수 있겠고요. 개별 동작 한번 살펴볼게요. 개별적으로는 holding something in her arm. 지금 여자분 같은 경우는 왼손에 holding something in her arm. 손 안에 무언가를 holding 하고 있고요. 착용 상태 한번 볼게요. 남자 중에 한 명이 wearing a tie를 착용한 상태죠. 그러면 shoulder bag, 맞죠? 여자분이 shoulder bag을 메고 있고요. 그다음에 purse, 저런 걸 purse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성분 손지갑 같은 거 purse라고 하고요. wallet이라고 하는 걸 남자 지갑을 wallet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긴 하거든요. cap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쓴 모자를 cap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들어가면서 소거하면서 정답 남겨볼게요. 갑니다. A. A man is putting on a hat. 뭐래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putting on a hat, put on, 안 익숙한 표현일 수 있는데 꼭 익숙해지셔야 돼요. 꽤 많이 나오거든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근데 중요한 건 putting on이 선택지에 꽤 많이 나오는데 답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일단은 put on이라고 하는 건 착용 중이다라는 표현이 put on이 되거든요. A man is putting on a hat. 맞죠. 착용 중이다가 putting on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답으로 만들려면 putting on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the man is wearing a hat이 돼야 돼요. wearing이라고 하는 걸 되게 많이 오해하시는 건데 wear이라고 하는 건 입다라는 동사니까 ing를 붙이면 입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무언가를 착용한 상태, 옷 같은 걸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wearing을 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wearing a hat, wearing a cap 그러면 모자를 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putting on, trying on 같은 경우는 착용 중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상황이 없긴 없겠지만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생겨버리면 여러분들 putting on이랑 wearing을 잘 모르면 되게 당황스러울 수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어디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 중인 거야. 맞죠? 옷을 막 갈아입고 있는 중인데 밖에서 떡떡떡 하는 거예요. Can I come in? 들어와도 돼? 그랬을 때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옷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I'm wearing clothes right now.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I'm wearing clothes right now. 그러면 뭐예요? 나 옷 입고 있는 상태야. 들어와. 이런 뜻이에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맞죠? 뭐 옷 입다가 막 자빠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현을 써야지 안 들어올까요? 상대방이 I'm putting on some clothes right now. 옷 입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거야. 들어오지 마 이런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putting on, trying on. putting on, trying on은 입고 있는 중일 때 쓰는 거고요. wearing이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가볼까요? B는 A man is talking on the telephone. 자, 텔레폰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죠. talking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talking on the phone, talking on the telephone, 통화 중인 건 아니죠. The woman is opening her purse. purse를 열고 있는 거 맞나요? 아니잖아요. 맞죠? 그냥 purse를 carrying 하고 있는 거지 opening 하는 건 아니니까 소거해야죠. The woman is opening her purse. 맞죠? purse, R 발음을 탈락시켜서 영국 발음으로 발음을 하고 있고요. D는 Two men are shaking hands. 맞죠? shaking hands. 요게 답일 것 같은데. Two men are shaking hands. 맞죠? A, B, C, D 중에는 결국 shaking hands, 악수하고 있는 D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Two men are shaking hand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방금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사람 중심 사진에 관련된 ETS 실전 테스트 문제들을 여러분들끼리 한번 풀어볼 거고요. 저랑 풀이하도록 할 텐데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마무리하시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멈춰 놓으시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놓고 봤을 땐 사람이 나오는 게 그나마 조금 더 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사에 집중해서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기는 하니까. 일단은 저랑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잘 알아두셔야 될 건 문제를 풀어갈 때 중요한 건 그냥 되새김질하는 느낌으로 가지 마시고 최대한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가셔야 돼요. 아까 OT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죠. 의미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들어주셔야 된다. 물론 지금 당장 바뀐다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게 아니고 노력해 달라는 거죠.
아시겠죠? 들리는 것만이라도 최대한 바꾸면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저랑도 리뷰를 하는 느낌인데 어떤 느낌으로 갈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이미 문제를 푸셨으니까 문제 푼 거 가지고 정답지 펴가지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더 저랑 문제를 풀어본다는 느낌으로 갈 겁니다. 문제 풀어놨던 거 싹 치워놓으시고 화면에 집중해서 A, B, C, D 들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sweeping the floor. B, She's stacking some chairs. C, She's picking up a menu. D. She's serving some customers. 오케이. 정답은 잘 가셨나요? 정답은 어떻게 가셨어요? 정답은 A로 가셨죠? She's sweeping the floor. Sweeping the floor입니다. sweep이라고 하는 동사는 빗자루로 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하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mop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mop은 대걸레질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빗자루가 아니라 대걸레라면 she's mopping the floor 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겠고요. wipe라고 하는 건 헝겊 등으로 닦다라는 뜻이 되는데 자동차 앞에 이렇게 빗 닦는 와이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헝겊 등으로 테이블을 닦거나 할 때 뭐 she's wiping the tabletop 이런 식으로 등장할 수 있긴 합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이 지금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 괜찮죠. She's cleaning the floor. 바닥을 cleaning하고 있다. 이런 것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선택지 한번 소거해 볼까요? She's stacking some chairs. stack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쌓다라는 표현인데 체어를 쌓고 있는 건 아니죠. She's stacking some chairs. stack이라고 하는 단어 꽤 많이 등장을 하는 건데 stack은 쌓다, 동의어는 pile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stack, pile. 시작. stack, pile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 B, C 한번 봐야 되겠네요. C 한번 볼까요? C는 She's picking up a menu. pick up. She's picking up a menu. pick up이라고 하는 건 줍다라는 뜻이에요. 맞죠? picking up a menu라 그러면은 picking up a menu, 메뉴를 줍고 있다. 들어 올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없으니까 소거를 하셔야 됩니다. pick up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다른 파트에 가면은 가져오다. 뭐 그다음에 또 어떤 뜻을 쓰이기도 하냐면 buy, 사다의 뜻을 쓰이긴 합니다만 파트 1에선 어김없이 줍다의 뜻으로 쓰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D 한번 소거할게요. She's serving some customers. 일단은 커스터머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서빙도 할 필요가 없겠죠? She's serving some customers. 맞죠?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넘어가 볼게요.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더 들어보면서 의미를 바꿔보세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man is closing the top of a copy machine. B,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C,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D.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가셨어요? 정답은 C로 가셨나요?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맞죠. handing some paper to a man입니다. 남자에게 페이퍼를 넘겨주고 있다. handing 정답이죠.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야, 핸드가 나 여자가 손 뭐야? 이거 아니야? 아니에요. 핸드는 동사로 넘겨주다,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진짜 많이 쓰이거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A woman is handing some paper to a man. 맞죠. 페이퍼를 종이를 넘겨주고 있다. A는요. A man is closing the top of a copy machine. top of a copy machine을 닫고 있다, 닫고 있다, 열고 있다 이런 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단은 손을 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닫고 있는 중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열려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top of a copy machine, copy machine의 꼭대기가 열려 있으니까 그걸 답으로 만든다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The top of a copy machine is opened. 맞죠? copy machine의 꼭대기가 is opened. 열려 있다. 이렇게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 소거할까요?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install 하고 있다. install 설치하는 건데 설치하진 않죠. 남자분이 뭔가를 설치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소거할게요. A man is installing some tiles. 중요한 건 뭐냐면 install이라는 단어의 동의어 정말 많이 나오는 건데 install setup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시작. install setup 한 번만 더 install setup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 한번 가볼까요?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put on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put on은 선택지에는 많이 나옵니다만 답이 잘 안 되는 표현으로 putting on 착용 중이다가 되겠습니다. 맞죠? A woman is putting on a sweater. 그럼 sweater을 착용 중은 아니지만 입고는 있는 상태인데 답으로 만들려면 putting on을 뭘로 바꾸면 된다?
했잖아요, 우리. 뭘로 바꾸면 돼요? 맞죠? wearing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the woman is wearing a sweater 하면은 스웨터를 입고 있는 상태다.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조금은 사람이 좀 작게 나오다 보니까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동작 같은 거에 2명 이상일 때 집중을 해보셔야 되죠. 갑니다. Number 1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1 in your test book. A, They're looking at a display. B,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C, They're crossing the street. D. They're packing a suitcase. 오케이. 정답은요? 정답은 A로 가셨나요? They're looking at a display. 맞죠. Looking at a display입니다. Look at은 보는 건데 display는 여기서 느낌적으로 봤을 때 stand가 생략돼서 전시대를 보고 있다. 뭐 진열대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되겠죠. They're looking at a display. 딱 봐도 길에 가판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display를 보고 있는 것이 맞겠고요. B는 어때요?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folding 접고 있는 동사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소거할게요. 물론 여기 umbrella가 있긴 한데 설마 umbrella를 이 사람들이 갖고 와서 비가 안 오네 하고 여기를 싹 걸거나 그러진 않겠죠. 맞죠? They're folding their umbrellas. folding이 맞지 않고요. C는 어때요, 여러분? They're crossing the street. 길을 건너고 있지도 않죠. 동사가 crossing 하고 있지 않으니까 소거하셔야 되겠고요. D는 They're packing a suitcase. pack이라고 하는 건 싸는 거거든요. 싸는 거. suitcase를 싸고 있다. 그건 아니잖아요. pack은 싸다 혹은 채우다라는 뜻이 돼요. packing a suitcase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행 가기 전에 짐 가방을 싸는 모습이 packing a suitcase가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게 suitcase라고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저걸 싸고 있는 중은 아니니까. 맞죠? possible answer 하나 보면은 the woman is carrying a bag. 가방을 carrying하고 있다. carrying은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옮기다, 운반하다 말고 소지하다, 휴대하다. 그래서 가방 같은 걸 들고 있거나 할 때 carry라는 동사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 강조드렸었죠? 맞죠? 자, 저희 한 문제 더 하고 문제 푸는 건 마무리하고요.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바꿔볼게요. Number 의미를 17. 우리말로.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7 in your test book. A,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B,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C, They're entering a conference room. D.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오케이. 정답은 어떻게 가셨나요? 공사장 나오면 사실 좀 어렵게 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건 크게 어렵게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맞죠? 정답은 B로 가셨나요?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맞죠.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일하고 있죠. 어디에서? Construction site.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답이 되겠죠.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A 한번 볼게요. A는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hang? They're hanging hats on a rack. 락이라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이 있냐면 락은 보통은 어떤 철골 구조 같은 걸로 만들어진 거리 같은 거거든요. 아니면 그냥 선반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어쨌든 거기에 hanging hat 걸고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니니까. 왜 혹시라도 모자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모자가 되게 집에 많을 수 있는데 어디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지만 폭에서 벽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리에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걸 hang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한번 볼게요. They're entering a conference room. enter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가 conference room도 아니겠죠? 맞죠? conference room이라고 하는 게 회의실인데 회의실에 들어가는 설마 땅 파서 회의실에 들어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D 한번 가볼까요? D는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install 하는 건 맞죠? 무언가를 install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뭐 바닥에 뭘 설치하나? 파는 걸 수도 있겠고. 어쨌든 중요한 건 They're installing lights on a wall. light라고 하는 걸 들었는데 light가 없어요. light가 조명 같은 건데 조명이 없으니까 소거하셔야 되겠죠. install 설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동의어 뭐가 있죠?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install, set up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install 한다? structure 어떤 맞죠? 구조물을 install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light가 없기 때문에 소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땅을 파고 있다. dig 이런 표현 dig라는 땅을 파다. 뭐 they are digging the ground 뭐 이런 표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They are wearing helmets. 맞죠? 헬멧을 착용한 상태다.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리뷰 방법
알려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가 정말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해나가셔야 되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으면 오답 노트, 아무 빈노트나 괜찮습니다. 아무 노트나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빈노트를 준비해서 여기에 오답 노트 작성하시고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하게 될 단어 테스트도 여기에 같이 종합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빈노트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틀린 번호를 옮겨 적은 다음에 각 선택지의 의미를 들으며 우리말로 바꿔보셔야 돼요. 각 선택지를 들으며 의미를 우리말로, 우리 방금 전에도 했었죠. 의미를 우리말로 최대한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봤는데 3번, 7번, 9번이 틀려서 A, B, C들을 들으면서 의미를 우리말로 바꿔봤는데 3번 같은 경우는 A가 잘 안 들리고 B는 7번은 B가 의미가 우리말로 잘 안 바뀌고 9번은 D가 의미가 잘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우리말로 안 바뀌는 선택지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오답 노트에 옮겨 적는 거예요. 정답지 있잖아요. 해설집 있잖아요. 그걸 오답 노트에 옮겨 적어놓고 우리말 표현도 적으셔야 돼요. 우리말 표현을 보고 영문으로 말할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 오답 노트 샘플을 한번 볼 텐데 샘플을 만들 때는 이렇게 They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맞죠? 우리 방금 전에 했던 거의 정답이죠.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이걸 적는 건데 중요한 건 한글을 적을 때는 영어 어순 그대로 적어보는 게 괜찮아요. 그들은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그래야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확인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확인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어순 그대로 적는 게 암기한 다음에 한글 표현을 보고 영어로 말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러면 암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They're working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음원을 반복 재생하면서 음원의 발음, 연음을 따라하면서 익히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LC는 발음이 되게 중요해요. 발음을 알아야 들을 수 있어요. 스펠링 몰라도 발음을 알아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걸 속도에 맞춰서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They'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이 속도에 맞춰 소리 내서 따라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면서 의미가 머리로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음원 속도에 맞춰 따라 소리를 낼 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의미가 머리로 올라와야 돼요.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의미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속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이로 영어 부분을 덮고 외웠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는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They are working at a construction site. 이렇게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굉장히 천천히 말하고 외웠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있죠. 여기서 이렇게. 그들은 일하고 있다 공사 현장에서 They are working 바이브도 좀 넣죠. At a construction site? 맞긴 맞았어요. 근데 이러면 활용도가 별로 없어요. MP3 속도에 맞춰서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과제 내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지금 여기 풀기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큰 틀은 이미 다 잡아드렸고요. 세부적인 것들을 조금씩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시제 익히기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음원들은 제공이 될 거니까 음원에 맞춰서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암기하시라고 나와 있는 것들. 이거는 아까 OT 때도 설명드렸지만 다음 시간 내용을 미리 암기해 오실 거예요.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문제를 적용해보면서 풀어보면서 2차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꼭 암기해 오시고 단어 테스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어 테스트는 제가 영문을 읽어드리면 한국어 뜻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